안녕하세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적용 삽질기를 발표한 정동진입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는 네. 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박수를 안 받고 갔네요. 고맙습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문 같은 걸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프로그램을 찾으니까 프로그래머를 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찾으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티셔츠인데요. 이게 이쪽은 제 티고 저쪽은 인터넷 찾은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늦은 밤에 카페인과 피자를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유기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보다 컴퓨터와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특별한 그런 존재라고 하고, 좀 찾아볼 곳으로 이제 마법사나 지니어스를 좀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뜬금없이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예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보통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가 호응할 만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내가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호응해 주시네요. 네. 이런 분들, 지금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는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역사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자바 5에 처음 등장했고요. 자바 6부터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한 API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 단계에서 소스 추가된 이제 컴파일을 하는 편리한 기술이고요. 소스 파일 또는 메타데이터, 문서, 리소스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코드만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정의를 찾아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한 코드 베이스를 검사, 수정 또는 생성하는데 두두두둑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찰스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유명한 데인데, 이게 중요하게 보실 분들이 보여야 될 포인트가 컴파일 타임입니다. 이게 컴파일 타임에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스캐닝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프로세싱인데, 언제 하냐면 컴파일 타이밍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 준비했을 때 이게 깃을 올려서 시작한 건데 2019년 10월 26일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준비하고 하다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미덥도 취소되고 해가지고 잠시 좀 있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건데, 제가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처음 접하게 된 고민은 이런 고민입니다. 쉐어드 프리퍼런스 로직을 제가 항상 쓰고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이나 제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에서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편하게 쓰는 방법, 쉽게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물론 기존 라이브러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쓰려고 만들었던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쓰고 있었어요. 아주 좀 짧고 편하게. 물론 뒤에 이딴만한 코드가 붙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단일성 코드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 보라고 올려놓은 거 아니니까 읽지 마세요. 네. 보라고 이렇게 하여튼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좀 더 편하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쓰다 보니까 제가 만든 코드에서는 셋하는 부분에 인테저를 넣든 스트링을 넣든 오버라이딩해서 알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get할 때는 내가 인테저인 줄 알고 갖다 쓰니까 스트링일 때면 오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내가 생각하는 코드는 이런 코드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름이 돼 있고, set text int 하면은 int가 들어가고, get할 때는 get test int 하면 int가 딱 나오고, 그리고 절대 다른 걸 쓸 수 없게. 그리고 밑에처럼 스트링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냥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그 전에 신텍스 에러가 나서 컴파일 타임까지도 가지 않아도 내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코드, 이런 코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코드가 이런 코드인데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처음 쓸 때는 모듈을 생성해야 됩니다. 모듈 두 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모듈이 어노테이션 모듈이고요. 두 번째 모듈을 프로세서 모듈이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자바 모듈이고요. 종속성 관계는 어노테이션 모듈이 프로세서 모듈이 어노테이션 모듈을 이제 디펜던시를 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어노테이션 모듈부터 만들어 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자바 라이브러리 코틀린, 지금은 여기에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자바 라이브러리만 있었어요. 1.53에서 만들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새로 만들어 보니까 코틀린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틀린을 넣을 때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이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어노테이션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주요하게 보실 부분이,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주요하게 보실 부분이 타겟 부분과 이제 리텐션 부분인데요. 타겟은 어노테이션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붙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리텐션 부분은 어노테이션이 어디에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단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컴파일 타임까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APK로 만든 다음에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컴파일 되기 전에만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은 말 그대로 클래스, 뭐 변수, 아니면 뭐 인터널 변수라든가 뭐 내부 인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구분들은 사스님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전까지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 조금 잊어버리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하는 모듈인데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하는 모듈은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이 만듭니다. 자바 프로세스와 코틀린 자바 라이브러리와 코틀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아예 없는 부분이고요. 등록하는 내용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어노테이션 프로젝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리소스란 폴더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이 폴더도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름도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은 위에 있는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의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첫 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컴파일러는 이 부분이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의 일부분이고, 이 부분을 내가 컴파일 타이밍에 처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클래스 생성하고 나오는데요. 처음에 생성하시면은 상속받아야 되는 게 abstract processor라는 거를 상속받으셔야 돼요. abstract processor는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돌리는 모든 클래스가 저걸 상속받아야 돼요.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속받게 되시면은 클래스 하나를 오버라이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프로세스라는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필수적으로 오버라이드 받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어노테이션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메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함수인데 함수 내부 부분만 떼낸 건데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에서 이제 라운드 인발로먼트, 저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보네.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사용할 어노테이션, 포인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네요. 네, 내가 정의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PREF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내가 쓰겠다 라고, 어노테이션이 다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정의해서 쓰겠다 라고 정의해 준 겁니다. 물론 이 윗부분에 내가 이 어노테이션을 쓰겠다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안에서 여러 개의 어노테이션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난 이걸 쓰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있는 거에서 잠깐 보셔야 되는데, 여기 제너레이트 프리퍼런스 파일로 이제 넘기는 건데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받은 다음에 이쪽에 그냥 제너레이트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작업은 제너레이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짠 코드는 아주 단순한 파일을 만들고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저장된 저장될 파일의 내용은 소스 코드예요. 여기서 써야 되는 저장될 내용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실제로 여기 내용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코드처럼 헬로 월드 같은 거를 정하시면은, 근데 다 적으셔야 돼요. 패키지 네임부터 뭐 임포트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시작하는 거, 퍼블릭 뭐 이런 것들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서 이 파일들을 적으시면은 실제로 컴파일 타이밍에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된 코드는 요 빌드 밑에 보시면 제너레이트 밑에 조금 먼데 소스 밑에 KPT 코틀린이라는 곳에 이제 저는 디버그를 했으니까 디버그를 하고 제가 정해준 패키지,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저장한 파일의 위치에 저장한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요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요 파일은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참 이제 제가 뜻깊게 아니면 중요하게 봤다고 그러나 아주 재밌게 본 게, 얘가 코딩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저 대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어노테이션에 붙어 있던 어떤 클래스 이름, 그 안에 있는 어떤 변수, 그 안에 있는 어떤 변수의 이름, 이런 걸 기준으로 나 대신 코딩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오류가 나지 않고 타이핑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많이 시간을 단축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생성된 코드는 이제 저는 이 코드를 실제로는 저는 하드 코딩을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서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JVM 스태틱에서 이렇게 set value, preference를 변수로 놓고 preference에서 값을 가져오고 값을 보내고 스트링 변수를 저장하고 스트링 가져오는 이런 이제 클래스를 파일로 만들어서 넣은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깃에 보면은 스퀘어사에서 만든 코틀린 포잇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그 오픈 소스를 보시면은 저처럼 이제 하드 코딩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스트링을 직접 넣어서 하드 코딩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함수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드는 함수,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클래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틀린에서 저는 이제 우선 작업을 처음부터 코틀린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찾아보시면은 자바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코틀린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코틀린 시작하려면은 처음부터 라이브러리를 자바로 우선 받은 다음에 코틀린이 변환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임포트 뭐 새로 하고 뭘 넣고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빌드할 때 얘기했듯이 코틀린 라이브러리가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코틀린 프로젝트로 시작하겠다라고 선택만 하시면은 코틀린 관련 라이브러리와 디펜던시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틀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변수명이, 제가 클래스 코틀린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클래스 선언하거나 뭐 변수를 만들거나 이제 내부 변수를 만들거나 필드 변수를 만들거나 하면은 변수 이름이 실제로 저한테 캐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바로 변환하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은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붙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그 필드가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찾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디버깅에 관련된 건데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는 거는 로그캣으로 로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잘못됐는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이제 로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안에 별도로 이제 로그 클래스 하나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요.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할 때 밑에 이제 빌드 런 보면은 빌드 쪽에다가 이렇게 로그캣 말고 빌드라는 그 밑에 탭 쪽에 로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워닝이라고 찍었는데 워닝이라고 올라와요. 그리고 요게 에러도 있습니다. 에러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몇 개 약간 다릅니다. 로그캣이랑. 근데 에러도 있고 뭐 이제 워닝 노트인가 뭐 몇 개 더 있는데, 에러를 찍으시면은 컴파일 도중에 실제로 에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에러를 찍으실 때는 진짜로 내가 이걸 쓰지 못하게 할 때, 아니면 컴파일 얘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로 쓰셔야 되고, 워닝은 로그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실행하시면은 이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클래스를 대신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노테이션이 또 붙어있는 게 항상 똑같고, 이제 빌드를 할 때마다 이걸 계속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 빌드 할 때는 안 만듭니다. 내가 그 관련된 코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만들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시려면은, 실제로 제가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이 도는 부분은 이제 KPT 디버그 코틀린이라는 이제 태스크에서 돌아요. 글레이드에서. 근데 그 전에 클린을 하고 돌려야 돼요. 클린을 해야지만 다시 또 만들고, 클린하고 돌리고, 클린하고 돌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처음엔 반복했었는데, 나중에는 태스크를 그냥 포함시켜 버렸어요.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앱 수준에 있는 글레이드의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뒤에 이제 글레이드로 이렇게 생깁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언더바 KPT 코틀린,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코틀린, 내가 지금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로그를 찍으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더바를 붙여주시면 맨 위에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더바를 붙여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최종으로 제가 소스를 이제 릴리즈 해가지고 실제 쓰고 있는 코드에서는 프리퍼런스를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컨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초기화 해줘요. 그때 제가 보통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초기화를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현재 모델은 그것도 귀찮아서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하나 생성하고, 컨텍스트 프로바이더가 실행되는 지점에서 프리퍼런스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런데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쓰려면은 안드로이드 매니피스트에다가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액티비티처럼 똑같이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의해 주려고 제가 액티비티를 수정하는 어노테이션을 열심히 짰어요. 근데 안 됩니다. 이 부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어노테이션, 이게 실제로 코드는 바뀝니다. 값은 바뀌는데, 실제 안드로이드 매니피스트가 바뀌긴 하는데 실제 적용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안드로이드 매니피스트의 머지 작업이 안드로이드 빌드 작업에서 거의 첫 번째 일어나요. 앞부분에 일어나요. 어노테이션이 빌딩하는 프로세싱 도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삽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에서 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컴파일 타이밍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드온리 파일입니다. 이게 미리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존 파일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션이 붙은 정보를 이용해서 새 파일을 생성하는 데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에다가 어떤 코드를 집어넣는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레트로핏이나 뭐 대거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트로핏도 레트로핏에 내가 정의한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인터페이스에서 get을 해가지고 그 get를 가져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들어올 때마다 라운드 단위로 1라운드, 2라운드 하듯이 어노테이션 개수만큼 돌면서 단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어노테이션을 묶어서 하나의 뭔가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안드로이드 매니피스트 얘기했지만,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작동 전에 처리인 것은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 자료는 제가 사실 이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여기 찰스님 톡방에 처음 들어오게 됐어요. 게시판 이제 톡방에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링크 있고요. 하네스만 링크는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번역본 찾아서 링크 걸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 가서라도 혹시나 하고 싶으시면은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주소, 제 GitHub 주소인데요. 제 GitHub 주소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코드 랩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브랜치별로 스텝 1, 스텝 0,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가지고 파이널까지, 폰트 6까지 있나? 7까지 있나? 하여튼 파이널까지 눌러보시면서 코드를 변화된 걸 보시거나 아니면은 따라 하시면은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사용하는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코드가 원래 이 코드인데, 잠시만요. 끝났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